2024년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하나씩 읽어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우리 오랜만에 공표 문제 맞죠? 공표 대상.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하면 공표 대상에 해당했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맞습니다.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또 보면 됩니다. 밑에 우리 좀 치우고 법 제10조 1항 어떤 불량한 사업장은 공표해야 한다. 맞죠? 그 어떤 불량한 사업장이 뭐였냐면 시행령 제10조의 1항 요렇게 해당하는 사업장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공표를 합니다. 맞죠? 그 중에 1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공표 대상입니다. 맞죠? 그래서 1번 맞네요. 맞죠?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에는 전화 팩스가 포함된다. 볼게요. 왼쪽에 우리 법 54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 1항은 봤어요. 맞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작업 중지시키고 근로자 대피시키고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해야 된다. 맞죠? 일단 중대재해 나면 작업 중지 그리고 근로자 대피 안전보건 조치해야 된다. 2항을 한번 보니까 또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고 못하는 어떤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중대재해 발생하면 빨리 보고하라는 거죠. 지체 없이 보고하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 산안법에서 지체 없이는 2차 재해 방지 조치나 응급조치 이런 걸 다 완료하고 즉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그게 이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시행규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67조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사항을 요런 내용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보통 사망사고 발생하면 중대재해죠.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급하죠. 빨리 이제 요걸 조사도 해야 되고 이제 수습도 해야 되고 하니까 방법 상관없이 빨리 보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전화든 팩스든 기타 어떤 문자라든 빠르게 보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오른쪽 2번 그 보고하는 방법에는 전화 팩스가 포함됩니다. 맞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빨리 보고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전화 와가지고 여기 중대재해 났습니다 하면 감독관이 바로 출동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번부터 볼게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우리 여기 법 56조 중대재해 원인 조사. 노동부에서도 이 조사를 해야 된다. 보면 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무조건 조사를 합니다. 근로감독관 나가가지고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은 맞죠? 4번 맞습니다. 2번도 맞았고 3번, 5번 같이 한번 볼게요. 산업재해 조사표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설명하고 풀어볼게요. 우리 법 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위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체 없이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 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냐? 그 조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볼게요. 3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대요. 이것도 시행규칙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여기 시행규칙 제73조를 보니까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맞죠? 모든 재해가 아니라 사망자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 필요한 부상,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산업재해 조사표라는 것이 있고 요걸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요? 1개월 이내, 재해 발생 1개월 이내, 그리고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 휴업. 모든 재해가 아니고, 맞죠? 그래서 요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업재해 조사표란 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맞죠? 여기 보니까 사업장 정보 적게 돼 있고,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 원인, 재발 방지 계획 크게 이렇게 적혀 있고 밑에 보니까 사업주 서명란이 있고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서명란이 있습니다. 요런 산업재해 조사표란 걸 제출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3번, 5번 한번 읽어보고 풀어볼게요. 3번. 사업주는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로자 대표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자, 얘는 맞아요. 아까 우리 보니까 여기 서명란에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서명란이 있네요. 맞죠? 이걸 법조항에서 보면 시행규칙 73조 3항. 자, 사업주는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로자 대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내용 첨부해야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근로자 대표가 없는 사업장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 서명이 먼저고, 확인이 먼저고, 근로자 대표가 없다. 그러면 재해자 본인 서명 받으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3번이 맞겠네요. 맞네요. 5번.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자,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 자, 일단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자, 산업재해 조사표란 걸 우리가 제출할 건데 법 제73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자, 일단 여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있기 때문에 제출 대상은 맞습니다. 맞죠? 자, 근데 지체 없이가 틀렸어요. 산업재해 조사표는 1개월 이내입니다. 재해 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래서 이게 틀렸고, 맞죠?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된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우리 보니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맞죠?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아까 보니까 여기 법 54조에 좀 지울게요. 법 54조의 2항에 중대재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별도입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하는 거랑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보고하는 거랑 별도예요.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여기 요 법조항 54조에 따라서 요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요건 지체 없이 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산업재해 조사표는 사망자 발생했을 때 1개월 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망자가 발생할 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도 맞고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죠? 근데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건 5번. 뒤에 문제도 계속 풀어가면서 천천히 좀 더 이해해 볼게요. 2019년 3번입니다. 사업주 갑의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갑이 기록 보존해야 할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다만 어쩌고저쩌고 얘도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사망자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산업재해 조사표란 걸 제출해야 된다. 앞에서 봤습니다. 맞죠? 자, 근데 우리 사업장에선 그러면 이걸 보존 안 해도 되냐? 이런 기록들을 그 내용에 대해서 볼게요. 왼쪽에 법 57조 아까 사망이 산업재해 조사표 관련 내용 2항을 볼게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된다. 제출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장 자체적으로 이걸 기록하고 보존도 해야 되는구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니까 시행규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쭉 가면 이렇게 있네요. 시행규칙 제72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아까 법 5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 요런 사항 등을 기록 보존해야 된대요. 일단 기록 보존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 거 그냥 하나 고르라는 거네요. 문제는. 자, 볼게요. 사업장의 개요. 사업장 개요는 여기 들어있네요. 맞죠? 그래서 얘는 명시돼 있고요. 2번 근로자의 인적 사항 및 재산 보유 현황. 자, 근로자의 인적 사항은 있는데 재산 보유 현황 얘는 그냥 뭔가 좀 아닐 것 같죠. 재산 이외에 얼마가 있는지는 필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3번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여기 있죠. 그리고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그리고 재발 방지 계획 얘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전반적인 내용과 근로자의 내용 맞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 발생됐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발생됐는지 그리고 다시 동종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좀 번거롭습니다. 맞죠? 산업재해 조사표도 제출해야 되고 요 내용도 보존해야 되고 따로따로 보존하려니까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단서가 있어요. 다만 맞죠? 산업재해 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 조사표에 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왼쪽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를 사본을 보존하면 요걸 보존 안 해도 따로 기록 보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74조 5항 요 밑에 73조 5항 여기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우리 산재보상 신청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하는 거 여기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별도로 첨부해서 보존하면 또 괜찮대요. 자, 정리할게요. 우리가 산업재해가 우리 사업장에 발생하면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요걸 기록 보존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산업재해 조사표 어차피 노동청에 제출하는 산업재해 조사표에 요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걸 따로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 방지 계획만 플러스로 첨부해서 보존하면 이걸 또 별도로 보존 안 해도 된다. 맞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오른쪽 문제에 이런 내용들이 단서가 적혀져 있었어요. 자, 어쨌든 재산 보유 현황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3번은 2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것도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풀어볼게요. 1번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 얘는 맞아요. 맞죠? 우리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왼쪽에 법 54조 2항 내용. 자,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시행규칙이죠.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자, 참고로 법에는 무조건 고용노동부 장관이라 돼 있고요. 맞죠? 법에는. 근데 시행규칙에는 실제로 이제 보고해야 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넘어가서 보니까 시행규칙 제67조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까 그 법 제54조 2항에 따라서 지체 없이 다음 각호 요런 사항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위임돼 있다. 법에는 항상 고용노동부 장관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1번은 맞죠?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발생 개요 피해 사항 요런 사항 등을 포함해 가지고 맞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전화, 팩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빨리 보고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 원인, 신고 시기,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일단 틀렸습니다. 우리 산업재해 조사표 관련 내용인데
법 57조 3항 맞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 방지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맞죠? 그래서 요 내용이 뭐냐? 자세히 보니까 사망자 발생하거나 맞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4일 이상이란 말 때문에 또 틀렸고요. 그리고 신고란 말은 지금 안 씁니다. 맞죠? 그냥 보고하여야 한다. 또는 여기 제출하여야 한다. 요 말이 지금 적절하고요. 신고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틀렸죠. 4일 이상 요 말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3번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얘는 틀렸어요. 얘는 옛날에는 맞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요 문구가 아예 없습니다. 자, 우리 시행규칙 73조 사망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옛날에는 여기 이제 건설업의 경우에는 뭐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근로자 대표 확인 받아야 되고요. 근로자 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 확인 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생략되는 건 없습니다. 맞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맞나요? 틀렸죠? 왜 틀렸죠?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니까. 맞죠? 1개월. 자, 계속 나오네요. 맞죠? 산업재해 조사표. 자,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맞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기록에 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자, 얘는 오른쪽에서 볼게요. 우리 기록 보존 내용이 법 저 밑에 있어서 법 제164조 서류 보존 앞에서 간단하게 본 적 있습니다. 자, 보통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뭐 제2호의 경우 2년.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164조 1항 4호를 보니까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에 관한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3년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보통 3년이다. 아, 2년이 아니라 3년. 맞죠? 그래서 여기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답은 1번이고 뒤에 또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2016년 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요 내용 산업재해 조사표를 언제 작성하고 이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바로 읽어볼게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맞죠? 땡땡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이게 며칠이죠? 3일입니다. 맞죠? 3일.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되죠? 1개월입니다. 맞죠? 1개월. 그래서 3일, 1개월 찍으면 그냥 3번이 정답. 맞죠? 우리 이렇게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을 가지고 언제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한 번 더 3일 이상의 휴업 맞죠?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제출 맞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실무적으로도 우리가 산업재해 발생하면 보통 엔간한 재해는 3일 이상 휴업이 됩니다. 맞죠? 의사 소견상 3일 이상 일주일 이상 나옵니다. 정말 경미한 사고 아니면 자, 그래서 3일 이상 휴업이다 판단되면 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돼요. 자, 근데 제출 안 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감독관 할 때 이걸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를 엄청나게 많이 봤겠죠. 저도 과태료 부과를 했고. 자, 그래서 일부러 제출 안 하는 건 당연히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서 과태료 부과받는 건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도사가 되면 이걸 관리하는 사업장에 잘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 사업장에 재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얘가 1차 위반에 과태료가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잘 몰라서 불이익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일단 지도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맞죠? 3번에 3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 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엔 옳은 거 하나 골라볼게요. 1번.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우리 틀렸는지 맞는지 알 수 있죠? 자, 맞나요? 틀렸죠? 뭐 때문에? 15일 이내가 아니고 1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히 1개월 이내. 맞죠? 그래서 틀렸다. 자, 보면 우리 시행규칙 제73조 1항.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사망자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 조사표를 1개월 이내 제출해야 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맞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데 재발 방지 계획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얘는 우리 봤었습니다. 법 57조 2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칙,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 보존해야 됩니다. 자,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도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기록 보존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내용이냐? 맞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요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근로자의 인적사항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맞죠? 그리고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여기 있네요. 맞죠? 그리고 재발 방지 계획 여기 있네요. 맞죠? 근데 재발 방지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포함됩니다. 맞죠? 다시 사업장이 어떤지, 근로자가 누군지, 맞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 계획은 뭔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보존을 요걸 해야 되는데 산업재해 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노동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 조사표 사본에 요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얘를 그냥 보존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 산재보상신청서, 요양신청서 사본에다가 재해 재발방지 계획만 플러스로 이제 보존한다면 이걸 별도로 보존 안 해도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맞죠? 실무적으로는 보통 그냥 산업재해 조사표를 어차피 제출하니까 원본을 사업장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존을 많이 합니다. 자, 됐고 3번.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 얘는 틀렸어요. 자, 옛날에는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우리 산재 신청을 하면 굳이 이걸 제출 안 해도 됐었습니다. 옛날에. 자,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별도입니다. 산재 신청 별도, 산재 보상 신청, 그러니까 산재 보상 신청 별도,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하는 거 별도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조사표는 무조건 여기에 해당하면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3번 또 틀렸어요. 자, 4번.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로자 대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자, 얘도 위에서 봤던 문구 중 하나죠. 틀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 근데 얘도 지금은 무조건 근로자 대표 확인 받아야 되고요. 근로자 대표가 없으면 본인 확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에 그렇게 돼 있었죠.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에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돼요. 맞죠? 안 받으면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 감독관 할 때 빠져 있으면 이거 사인 받아서 다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5번. 사망자 1명과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는 재해 발생 개요, 피해 사항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 일단 요 내용은 우리 법 54조 중대재해 발생하면 사업주가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 자, 이 항에 따라서 맞죠? 중대재해 발생한 사실 알게 된 경우 자, 일단 사망자 1명이 발생했으니까 뒤에 직업성 질병자 이거 볼 것도 없이 중대재해가 맞긴 맞죠? 맞죠? 사망자 1명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시행규칙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사항 이런 내용들 포함되는지 볼게요. 재해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맞죠? 이게 포함됩니다.
이런 상황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감사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보고 방법은 뭐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전화 되고요, 팩스 되고요,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 뭐 문자, 뭐 온갖 거 다 됩니다. 네, 어떻게든 빨리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맞겠네요. 맞죠? 5번이 정답. 자, 그래서 요 산업재해 관련 내용을 쭉 풀어봤고, 얘도 계속 우리 반복해서 보면서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5번 찍고 넘어갈게요.